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일 토요일입니다. 구정을 앞둔 연휴가 시작되는 그런 날인데, 제가 필리핀에 살다 보니까 구정을 잊어먹고 사는 지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어쨌든 모두 다 즐거운 구정을 맞이시길 바라면서 안전한 운전을 하시고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쿠페스 동반자에서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 편에서 병사들의 외출이 허용됐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병사들의 외출이 실시가 됨으로 인해서 부대 주변의 상인들이 기대에 들떠 있다는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경기가 아주 나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매년 그래프가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결혼을 하는 것 자체를 꿈도 꾸지 못하고 지내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경기가 아주 좋지 않아서 참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저도 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병사들이 외출을 하니까 부대 주변에 사는 상인들이 기쁨에 들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정말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 병사들의 월급이 병장들이 40만 원에 육박한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4번 외출을 하게 되면 10만 원씩만 써도 40만 원인데 병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대 주변에. 그러니까 상인들이 그래도 좀 사는데 도움이 될까 하고 기대가 이제 부푸는 것이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좋게 봅니다. 군기가 빠졌니, 보안이 안 되느니 이런 이야기는 우선은 나중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병사들이 나가서 이렇게 부대 주변의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면은 결국은 그것이 다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병사들에게 돈을 많이 줘서 그 병사들이 소득이 늘어서 그 병사들에 의해 가지고 경기가 활성되면은 그것을 보고 소득주도 경제 성장이라고 하겠지만 그런 차원은 아닌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이제 외출 외박을 평상시에도 합니다. 5시에 일과가 끝나게 되니까 5시부터 6시, 7시, 8시, 9시 9시에 일석 점호가 취해지니까 4시간의 이제 그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335 나가서 부대 주변에서 이제 외식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렇게 이제 지낸다는 기사를 제가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대 주변의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한다면은 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성매매 합법화를 하지 않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방송으로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성매매 합법화를 시켜서 집장촌을 형성해 가지고 세금도 걷고 그 다음에 이 동남아시아로 섹스 관광을 하러 나가는 셀 수 없는 한국 사람들의 그런 돈을 그래도 국내로 돌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겠습니까? 그 섹스 관광으로 1년에 외국에다 퍼다 주는 돈이 수십조랍니다. 우선 항공료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 다음에 호텔 숙박비, 그 다음에 술값, 그 다음에 여자에게 나가는 꽃값 이런 것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매매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독신자보다는 기혼자들이 많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성매매 합법이야말로 대한민국 서민들에게 가장 긴박하고 급한 그런 사안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리고 그런 법안을 만들고 감시하고 뭐 그런 사람들 모두 다 섹스를 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되는 사건들, 정치적으로 이런 사람들도 다 섹스에 관계돼서 사고가 납니다. 지금 그 대선 주자로 있던 그 안희정 씨도 결국 섹스로 해서 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JTBC 손석희 씨도 섹스로 지금 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뿐입니까? 누굽니까? 그 경기도 지사로 계신 그 사람도 영화배우하고 지금 불륜설이 있다 없다 뭐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이라고 섹스 안 하겠습니까?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섹스로 물어져 가면서도 점잖은 척은 다 하고 성매매 합법화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참 우스운 겁니다. 이 병사들의 그 외출 하나로 인해서 부대 주변의 그 상인들의 희비가 엇갈린다는데 지금 1년에 해외에다 내다버리는 섹스 관광비가 얼마입니까? 그걸 왜 버립니까? 그것을. 응?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성인군자고 도덕군자입니까? 제가 봤을 땐 세계에서 제일 추잡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차라리 섹스 산업을 육성을 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합법화라도 시켜서 음지에 있던 것을 양지로 끌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래도 살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이 서민들의 그 섹스라는 것은 서민 유관되고 연관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선 관행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청량리에 사창가가 있었습니다. 588이라고. 사창가가 있게 되면은 그 사창가로 섹스를 하러 많은 사람이 옵니다. 사창가 쪽으로 많은 택시를 타거나 또 버스를 타거나 해가지고 유동인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사창가에 와서 바로 섹스하러 가겠습니까? 우선 분위기를 잡아야 되니까 밥도 먹고 그 다음에 술도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또 뭐 자기가 준비를 하겠죠. 약도 사야 되고 예를 들면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손님들을 많이 받은 몸 파는 아가씨들이 나가서 그 주변에 항상 그 아가씨들은 멀리 안 갑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가씨들은 거기 있는 옷가게에서 옷을 사고 화장품 가게에서 화장품을 사고 미장원에서 미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창가 주변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창가에 있는 많은 식당들이 또 시장에 가서 음식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료를 사오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창가들이 합법화를 시켜서 그다음에 그 번호를 매겨가지고 그다음에 그 세금 계산서를 끊게 하면은 누가 그 인신매매를 강제로 하겠습니까? 그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여자는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인신매매로 강간을 당해서 끌려오거나 그런 여자들은 다 노출이 됩니다. 그런 면을 봐서도 우리는 그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 유부남들이 해외로 나와가지고 그 해외로 나올 때는 혼자서 절대 안 옵니다. 3명, 5명. 진짜 한국 사람들은 딱 3579를 좋아한다는데 2명이서 오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다 3명입니다. 아니면 5명. 이 사람들이 와서 보통 일주일 정도 아니면 2박 3일 정도 일정을 가지고 와서 섹스를 하는데
보통 아무리 안 돼도 100만 원 이상은 쓰고 갑니다. 1인당. 그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비행기가 매어 터지도록 와가지고 1인당 아무리 적어도 돈 100만 원 쓰고 가는 게, 비행기라는 게 작아야 100명 타고, 뭐 여기 제트여객은 그렇습니다. 100명 타는 것도 작은 비행기입니다. 그럼 100명이 와서 100만 원만 써도 1억입니다. 그런 게 하루에 수십 번씩 오고 가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들을 그렇게 버리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병사들의 외출 외박을 보면서 그 부대 주변 상인들이 그렇게 기뻐했다는 뉴스를 듣고, 정말 우리나라가 이런 병사들의 그 외출 외박으로 쓰여지는 그런 잔돈푼 때문에 웃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침울했고, 그리고 그만큼 서민들의 생활이 지금 어렵다는 것을 제가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두운 얘기만 매일 하게 되면 사람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의 외출 외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비유해 보면, 지금 그 병사들의 월급이 40만 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병장 월급이. 2등병 월급은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등병 때 월급이 1950원이었습니다. 1950원. 2,000원에서 50원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PX를 부대 지휘관이 소유를 하고 PX에서 나오는 이득금을 부대 지휘관이 다 차지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팔면 부대 지휘관이 돈을 많이 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대장이 부대에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 자기 병사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병사들을 데리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 대구에 있는 수성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기간이 무려 12주나 됩니다. 12주. 그리고 앞뒤로 대기하고 어쩌고 그러면 한 14주 정도를 있어야 되는데, 매주 토요일 날 면회가 됩니다. 일반 기관병처럼. 그런데 나가지는 못해도 면회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제 뭐 바리바리 싸가지고 옵니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바깥으로 편지를 못 씁니다. 검열이 심해가지고 부모한테 하여튼 부대에서 외부로 나가는 편지는 100% 다 검열을 하기 때문에 면회 좀 와주세요. 뭐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뒤로는 부추깁니다. 돈 갖고 오라 그래. 그래서 그걸 사제편지라고 합니다. 사제편지. 그러니까 몰래 그 집에다 편지를 띄우게 하는 겁니다. 정식 군대 편지는 검열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그 주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면회를 오기 때문에 금요일 날 밤에 이제 병사들을 많이 때립니다. 막 밤새도록 이제 두들겨 패고 기합을 주고 막 하죠. 토요일 날 돈 갖고 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과거에는 토요일을 반공일이라고 했습니다. 반공일. 그러니까 토요일 12시까지는 근무하는 겁니다. 12시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면회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면회소가 막 사람들이 뒤차는데, 그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부사관들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깡통이라고 그러죠. 깡통 계급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깡통 계급장을 단 부사관들이 면회소 근처에 와서 사병들을 막 때립니다. 막대기, 뭐 몽댕이로. 그 부모들 보는 앞에서 막 때리는 겁니다. 일부러. 돈 내놓으라 이거죠. 돈 많이 주고 가라. 그럼 병사들은 이제 그 몽댕이로 막 매를 맞으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피하면서 막 그런 몰려다니죠. 그런 거를 부모들이 봤을 때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심정이. 그렇게 해놓고 그날 밤, 토요일 날 밤 PX는 이제 10,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되면은 PX 병사가 아주 바빠지는데, 막걸리 차가 들어오게 되면은 막걸리를 이제 배달하는 차가 있죠. 그 차가 들어오면은 PX 사병이 호수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을 타는 겁니다. 물. 많이 남겨야 되니까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그날은 하여튼. 그래서
막걸리 한 도라무 들어오면은 물 한 도라무를 타가지고 두 도라무를 만드는 겁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막걸리라는 게 그 당시에 쌀 막걸리가 어딨습니까? 고구마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막 카바이트를 넣어서 먹어도, 그냥 먹어도 100% 막걸리를 먹어도 머리가 아픈데 거기다 물을 또 배를 탄 거를 또 먹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부모들 다시 이제 면회 끝나고 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막 PX가 문을 열어가지고 점호할 때까지 문을 여는데 완전히 무교동에 있는 술집 같습니다. 수성교육대 그 PX가 토요일 날은 막 음악을 틀어주고 난리가 납니다. 막 와글와글해서 이제 술을 먹는데 그 술을 먹게 되면 이제 토하게 됩니다. 그 좋지 않은 술에다 물을 타놓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이렇게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점호가 시작되는데 그 토요일 날 점호는 술 안 취한 병사는 반 죽는 겁니다. 돈 안 썼다 이거죠. 돈 안 썼다. 그래가지고 그 주변사관들이 들어와서 얼굴 안 빨개진 사람은 막 문앞발로 막 차고 막 세워놓고 붕 날아가면서 막 때리고 막 그럽니다. 반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취한 척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날은. 그러고 나면은 이제 막 머리가 아파서 막 우는 병사들도 있고 막 그랬어요. 옛날은 그랬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제가 월급이 1950원인데 PX 병사가 사병이 자꾸 꼬십니다. 야, 너 그 뭐지 먹고 싶지? 그러니까 교육생은 배가 고픈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먹어. 돈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 월급 있잖아. 이 새끼야. 먹어. 사인해 여기다. 그래서 월급이 돈이 50원이 부족합니다니까 먹어 인마 그래도 나중에 챙기면 되니까. 저는 면회를 오질 않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저는 면회를 안 왔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14주 동안 한 번도 면회를 안 했습니다. 저는. 근데 그 병사가 먹으래서 먹었는데 이제 그 월급을 PX로 넘어갔는데 50원이 비는 거죠. 그러니까 PS 병사가 불러가지고 50원 내놔. 이렇게 된 겁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50원이 없어. 그러면서 막 때리는데 1원에 한 대씩 해가지고 50대를 맞았습니다. 그날 정말로. 그런 세월을 저희는 겪었습니다. 그런 세월을. 그렇게 해서 그 병사들을 구타를 하고 병사들을 강제로 술을 먹이고 해가지고 부대 지휘관이 돈을 벌어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 PX를 뭐 그 다른 뭐 원어관리단인가 이런 데서 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부대 지휘관이 직접 해가지고 자기가 장사해서 자기가 돈을 벌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 병사들의 돈을 부대 주변 그 상인들에게 이제 풀어서 서로 좋게 한다고 하는 취지인데 이만큼 세월이 많이 변한 겁니다. 물론 그 병사들의 외출, 평상시 외출에 대해서 많은 우려도 있고 한 것은 알지만 일단은 지금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저만 그런 걸 느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떤 정당을 비방하고 뭐 이럴 목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간에 국제결혼 사업을 한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 광고를 하라는 권유가 옵니다. 그런데 광고 권유를 하는 회사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진짜 죽겠다고 그 사람들도 죽겠다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굉장히 힘든 건 맞죠. 그리고 결혼 자체가 지금은 뭐 국제 결혼뿐이 아니라 국내 결혼 자체가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는 또 언제 나겠습니까? 어떻게 낳고. 점점 힘들어져가는 그런 세상살이를 우리는 지나가야 하는데 제가 기회가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럴 때는 무조건 저축을 해야 됩니다. 서민의 자식들은 그냥 서민일 뿐입니다. 서민의 자식들이 뭐 유럽이 어떻네, 일본 가보니까 어떻네, 새로 나온 휴대폰을 사니까 어떻네 이런 거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노후가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수록 돈을 모으세요. 악착같이 돈을 모으셔가지고 가정을 꾸리셔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돈이 없고 서민의 자식이라고 해도 열심히 일하면은
누구든지 직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노가다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돈을 벌어서 또 그 돈을 저금하십시오. 쓸데없이 무슨 휴대폰 좋은 거 사고, 아니 휴대폰 좋은 거 사서 뭐 하겠습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통화만 되고 간단한 것만 쓸 수 있는 정도만 돼도 얼마든지 사용합니다. 그리고 차량도 좋은 거 뭐 타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기 처신과 분수를 잘 지켜서 돈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어려울 때 잘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병사들의 그 외출이 부대 주변에 상인들에게 많은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는 그 기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착잡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지향하는 바가 이 가난하고 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 세상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안정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행복감을 가져야지만 우리 세상은 이 맑아지고 정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정의가 사라진 이런 세상에는 다 이게 가정이 없고 혼자서 사는 사람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가정을 꼭 가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 내서 열심히 살아갑시다.